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카페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연인 사이로 보이는 다른 커플이 행복한 표정으로 케이크를 떠먹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넋이 나가 한동안 눈길을 거두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시당한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것인지 돌이켜봤고, 만약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괜찮았을까 하는 마음에 새삼 후회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기에 제가 머리를 감싸 안았는데요. 언제 도착을 했던 것인지 여자친구 수빈이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또 머리가 아픈 거야? 그렇게 자주 아프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에서는 그냥 신경성이라고 하니까 두통약 먹으면 될 거야. 근데 나 만나러 간다고 한 소리 들은 거 아니야? 사실은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어. 영준이 너한테는 정말 미안해. 수빈이가 고개를 떨군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 제가 조용히 달랬어요. 괜찮아. 내가 못나서 그런 건데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빠를 잘 설득해 볼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허락하지 않겠어? 수빈이가 제게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네고 있었기에 제 마음이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었는데요. 수빈이네 아버지 반대로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소매자락만 스쳐도 전생의 인연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의 인연도 보통 인연이 아니었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보니 중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수빈이네 아버지는 꽤 잘나가는 경찰 간부였고 중학교 3학년 무렵 수빈이는 아버지를 따라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동안 수빈이를 볼 수 없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잊고 지냈는데요. 수빈이네 친척들은 여전히 그 마을에 살았다 보니 수빈이네 부모님만이 가끔 내려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당시에도 수빈이 아버지가 저를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요. 운동만 하는 저에 비해 수빈이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랬으니 수빈이 아버지 눈에는 제 모습이 그저 한심해 보이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유도를 했던지라 대학도 경기도에 위치한 대학 유도학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일이었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바꿨어요. 헬스 트레이닝을 배워서 헬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빈이를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날 낯이 익은 여자 고객이 들어왔는데 고객 명단 작성 중에 이름을 보니 정수빈이었습니다. 이름을 듣자마자 혹시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땡땡 중학교 다니던 정수빈 씨 맞나요? 네, 맞는데. 혹시 영준이? 영준이 맞지? 맞아. 나 김영준이야. 진짜 반갑다. 근데 너 예전에 유도했었잖아. 근데 왜 여기서 일하고 있어?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돼서 중간에 진로를 바꿨어. 중간에 부상도 좀 있었고 말이야. 그때는 꽤 잘한다는 소문도 났었는데 많이 아쉬웠겠다. 수빈이가 안타까운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쉽긴 했지만 지금 생활도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 그나저나 너는 공부 잘했는데 좋은 대학 갔겠네? 우리 아빠 성화에 못 이겨서 진짜 열심히 공부만 했지 뭐. 그 덕분에 서울에 좋은 대학 나와서 지금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역시 대단하네. 근데 여기는 운동하러 온 거야? 너도 알다시피 예전부터 내가 많이 약했잖아.
그러다 보니 근력 운동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왔는데 혹시 영준이 너 PT도 해주고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도와줄까? 제가 용기를 내서 조용히 물었는데요. 사실 수빈이와 가깝게 지내진 않았지만 오며 가며 자주 만나긴 했기에 많이 낯설진 않았거든요. 거기다 예전부터 수빈이가 참 예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본 수빈이는 예전보다 더욱 예뻐진 모습이었기에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빈이의 운동을 도와줬고 그러다 보니 조금씩 가까워져 갔는데요. 어느 날은 운동이 끝난 뒤 수빈이가 물었어요. 오늘 일은 다 끝난 거야? 나도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그럼 오늘은 나랑 같이 밥 먹을래? 같이 밥을?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빈이를 바라봤는데요. 그때까지 운동만 하느라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던지라 많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쑥스러운 마음이 들어 제가 머리를 긁적이고 있자 수빈이가 장난스레 입을 뗐습니다. 설마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내가 여자랑 단둘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혹시나 실수하면 어쩌나 싶어서 그렇지. 같이 밥 한 끼 먹는 건데 실수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여기서 일하는 여직원들 말로는 내가 유머 감각도 없고 그래서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말이야. 그냥 맛있게 밥 한 끼 먹자는 건데 친구끼리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 내가 고마워서 밥 한번 사주려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기나 해. 그날 수빈이에게 이끌려가다시피 한 식당으로 갔는데요. 수빈이가 알아서 척척 주문을 했습니다. 역시 넌 모르는 게 없구나. 다 잘하네. 음식 주문한 거 가지고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야? 사실 나는 이런 곳에서 밥 먹을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신기해서 그래. 넌 운동을 오래 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니네 할머니는 잘 계신 거야? 우리 할머니 잘 계시지. 근데 우리 할머니가 기억나는 거야? 당연하지. 니네 할머니 엄청 좋은 분이셨잖아. 사실 난 부모님 덕분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란 건 맞지만 난 너가 항상 부러웠거든. 할머니가 항상 맛있는 거 해주고 그러셨잖아. 그게 어찌나 부러웠는지 모른다니까. 거기다 할머니께서 너를 아가라고 부르거나 강아지라고 부르셨잖아. 수빈이가 웃음을 참지 못한 채 소리내어 웃었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운동을 했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 한 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항상 저를 아가라고 부르거나 강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킥킥거리고 웃어대며 놀리는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강아지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그날도 수빈이 말을 들으며 얼굴이 시뻘개진 채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는데요. 수빈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직도 우리 강아지라고 부르는 거야?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부르시긴 해. 진짜 너무너무 창피하다니까. 그게 왜 창피해? 난 부럽기만 하구만. 부럽긴 뭐가 부러워. 예전부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우리 할머니는 왠지 모르게 많이 차가웠거든. 그러다 보니 난 네가 참 부러웠어.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말이야. 초등학교 때 네가 받아쓰기 30점 받았다고 막 울면서 집에 갔잖아. 근데 니네 할머니가 다음에 잘하면 된다면서 너를 꼭 안아주는 모습 보고 어찌나 부러웠는지 몰라. 만약 우리 집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테니까. 순간 수빈이 얼굴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는데요. 그때는 부유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수빈이가 그저 부럽기만 했지만 수빈이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수빈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도 자주 만나서 밥을 먹으며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그날도 역시나 밥을 먹던 중 수빈이가 말을 꺼냈어요. 영준아, 너 지금껏 누굴 사귀어 본 적 없다고 했지? 응, 여자들이 보기엔 내가 덩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서워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말주변도 없잖아. 그러니 어떤 여자가 좋다고 하겠어. 이상하네. 난 너랑 있으면 진짜 재밌는데. 너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그것도 칭찬이라면 칭찬이었던지라 제가 배시시 웃었는데요. 순간 수빈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진지하게 사귀어 볼래?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도 내가 싫은 건 아니잖아. 당연히 싫은 건 아니지.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보니 주변에서 힐끔힐끔 우리를 바라봤는데요. 수빈이가 웃음을 참으며 다시 입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너랑 나랑 사귀자는 그런 말인 거야? 고백한 사람 쑥스럽게 왜 자꾸 물어보고 그래. 아니, 너같이 똑똑한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이랑. 갑작스런 수빈이의 고백에 할 말을 잃은 채 말끝을 흐렸는데요. 수빈이가 빙긋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주변에 너처럼 정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거든. 난 연인 관계만큼은 조금 순수했으면 좋겠는데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들 보면 다들 조건만 따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너를 만날 때마다 정화가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격식 같은 거 따지지 않아도 돼서 그런지 만나고 나면 마음 편해지거든. 근데 네가 너무 놀란 표정이라 혹시 거절당할까봐 지금 내 심장이 마구마구 뛰고 있어. 사실 누군가한테 이렇게 대놓고 고백한 건 나도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혹시 나랑 사귀고 싶지 않다면 돌리지 말고 싫다고 바로 말해줘.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수빈이가 눈을 질끈 감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잠깐 고민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제가 수빈이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도 오래전부터 수빈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지라 용기를 내서 입을 뗐습니다. 나는 더 오래전부터 너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용기를 못 냈거든.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네가 좋았어. 정말? 그럼 우리 이제 사귀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 같아서 그게 미안해.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그리고 나도 많이 부족하거든. 그럼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다. 왠지 넌 항상 내 옆에 있어줄 것만 같아서 좋아. 수빈이가 그 어느 때보다 해맑게 웃고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도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채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비록 살아온 환경은 많이 달랐지만 그 와중에도 성격은 비슷했던지라 우리는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둘이 참 잘 맞는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국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수빈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수빈이 부모님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수빈이 아버지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수빈이 아버지의 시선은 돌처럼 차갑고 냉랭하기만 했기에 잠시 후 쫓기듯 그곳을 나왔는데요. 수빈이 부모님이 큰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카페에서 수빈이를 다시 만났고 수빈이는 내내 사과만 했습니다. 영준아, 부모님은 어떡하든 내가 설득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너무 미안해. 아니야.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인걸 뭐.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너네 아버지 심정이 어떨지 짐작이 가고도 남아. 나 같아도 반대했을 것 같아.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너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잖아. 학벌도 그렇고 집안 형편도 그렇고 말이야. 그런 거 따지고 만날 거였으면 널 만나지도 않았겠지. 난 학벌 좋고 직업만 좋은 사람보다는 너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좋아.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치만 넌 늘 배려해줘서 너무 좋아. 암튼 내가 잘 설득해 볼 테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있어봐. 수빈이가 최선을 다해 위로하고 있었지만 어쩌면 수빈이와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제가 큰 결심을 하고 수빈이에게 물었습니다. 수빈아, 내가 어떻게 하면 너네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실까? 아버님은 어떤 사윗감을 원하시는 거야? 아마도 경찰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다 보니까 아빠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을 원하시긴 하지. 당장 월급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오래 다닐 수 있는 게 최고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다 보니 대학 다닐 때도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을 보거나 행정고시 보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 그치만 내가 이과다 보니까 그쪽 일은 영 맞지가 않더라고. 그럼 만약 내가 공무원이 되면 허락하시겠네? 제가 수빈이를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수빈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그럼 당연히 허락하시겠지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구야, 넌 지금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있으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지. 거기다 내내 운동만 했잖아. 근데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게 보통 힘든 일이겠어? 너랑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뭘 못하겠어. 그럼 진짜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보겠단 말이야? 영준아, 공무원 시험도 결코 쉬운 게 아니야.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니까 그렇지. 수빈이가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수빈이와 꼭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기에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한 달 뒤 수빈이에게 말을 꺼냈어요. 수빈아, 너네 아버지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 우리 아빠를? 내가 만나서 약속드리고 싶어서 그래. 우리 아빠가 안 좋은 소리 할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수빈이가 걱정스레 바라봤지만 며칠 뒤 수빈이 아버지를 만나 뵙고 말씀드렸습니다. 날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고? 네, 만약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수빈이와 결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평생을 운동만 한 자네가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냥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아닙니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합격하면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수빈이 아버지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순간 수빈이 아버지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물론 우리 수빈이랑 결혼하려면 7급 공무원 정도는 합격해야겠지만 그동안 운동만 한 자네한테는 9급도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울 테니 9급 시험에 합격하면 결혼 허락해주겠네. 네, 그럼 합격하고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수빈이네 집을 나왔는데요. 수빈이가 따라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진짜 괜찮겠어? 한번 해볼게. 우선 할머니 집에 가서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볼까 해. 할머니 댁으로 내려간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있으면 계속 네가 보고 싶고 그럴 거 아냐.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시험 합격 못하거든. 그러니까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공부해볼까 해. 그 동네가 워낙 조용하고 그래서 공부하기도 안성맞춤이더라고. 그리고 내가 학원도 알아봤는데 그 동네에서 차를 타고 조금 나가야 하긴 하는데 괜찮은 학원도 있더라고. 거기다 요즘은 인터넷 강의도 잘 돼 있어서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 제가 공부 계획을 나열하고 있자 수빈이가 놀란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영준이 너 맘 단단히 먹었구나. 너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겠어? 다만 그동안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해 줄 거지? 그건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진짜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운동도 하루하루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그걸 이겨내야 하는 게 운동이야. 그러다 보니 난 참고 견뎌내는 건 타고났거든. 사실 며칠 전부터 집에서 조금씩 시작해봤는데 앉아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 말에 수빈이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저는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람들은 운동만 하는 것을 쉬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운동도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인내심을 배울 수 있었고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 집으로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학원까지 거리가 조금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할머니 집으로 내려간 게 신의 한 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선 제가 미친 사람 마냥 하루 종일 책만 파고들자 할머니도 신기한 듯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할머니가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미랑 같이 마트 좀 다녀올래? 나 공부해야 해서 안 되는데. 그래서 가자고 하는 거야. 머리도 식혀가면서 해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있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야. 1시간만 바람도 쐴 겸 다녀오자. 할미가 삼계탕 맛있게 끓여줄라니까. 알았어. 그럼 딱 1시간만이야. 마트까지 거리가 있다 보니 제가 운전을 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사고 있었는데요. 순간 할머니 휴대폰이 울렸고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금요일날 수리하러 온다고요? 혹시 목요일날은 안 될까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금요일날은 내가 서울에 가봐야 해서 우리 강아지 혼자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이 나을 것 같네요. 할머니가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에어컨 수리하러 온다는 거야? 그렇다는데 금요일 날은 너 혼자 있어야 해서 안 되잖아. 나 혼자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강아지 혼자 있는데 불안하게 어떻게 오라고 그러겠어. 선뜻 할머니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보니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나 혼자 있어서 위험할까 봐 그런 건 아닌 거지? 당연하지. 우리 강아지 혼자 있는데 낯선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어. 할머니, 혹시 내 나이가 몇인 줄 잊은 건 아니겠지? 거기다 내가 유도를 했는데 위험해서 안 된다고?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환갑이 돼도 할미한테는 그냥 애기인 거야. 할머니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앞질러 계산을 하러 가셨어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냥 웃고 말았는데요. 우선 할머니 집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할머니 집은 2층 집으로 저는 2층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2층이 워낙 조용하다 보니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며칠 뒤 금요일 아침 일찍 엄마가 내려오셨고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기 전 할머니가 불러서 당부를 잊지 않았어요. 우리 강아지 할미 없는 동안 잘 먹고 있어야 한다. 냉장고에 반찬 잔뜩 만들어놨으니까 라면 끓여 먹지 말고 밥 챙겨 먹고. 어머님, 영준이 나이가 몇 살인데 알아서 챙겨 먹겠죠.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내 눈에는 아직도 애기로 보이는구만. 넌 뭐 한다고 여기 내려와서 할머니를 귀찮게 하고 있어. 엄마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두 분이 서울로 올라가셨고 저는 2층으로 올라가서 또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한참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1층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던 것이 집안에는 분명히 저 혼자 있었고 혹시나 할머니 친구분들이 찾아오시면 큰 소리로 할머니 이름을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확연한 인기척 소리가 들려왔기에 직감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결국 제가 숨을 죽이고 뒤꿈치를 든 채 살금살금 1층으로 내려갔는데요. 안방에서 누군가 장롱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 남자가 도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저도 모르게 성큼성큼 다가갔더니
남자가 화들짝 놀란 채 오히려 제게 묻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세요? 여기는 우리 집인데 그쪽이야말로 누구세요? 오늘 이 집에 강아지밖에 없다고 했는데. 겁에 잔뜩 찔린 남자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는데요. 순간 상황 파악이 된 것인지 급히 창문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뛰어가서 두 손으로 그 도둑을 밀면서 동시에 왼발로 도둑의 오른발을 걸어서 넘어뜨렸어요. 유도 전문 용어로 하면 모두걸기라는 기술이었는데 쓰러진 상대방이 엄청난 충격을 받다 보니 일반인은 곧장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인 그런 충격이 가해지는 기술입니다. 남자가 충격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사이 재빠르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잠시 후 경찰서로 끌려갔는데요. 저도 경찰서로 같이 가게 됐고 가서 들어보니 도둑의 말이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동안 그 도둑이 할머니 동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활개를 치고 다녔다는데요.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사시다 보니 몰래 들어가서 값 나가는 금붙이뿐만 아니라 돈 되는 물건은 모조리 도둑질을 해갔다고 합니다. 에어컨 수리기사랑 친구 사이였다고 했고 수리기사를 통해 할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가 집에 강아지만 있다고 했던 소리를 듣고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겠거니 싶어서 작정하고 도둑질을 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은 강아지는 온데간데였고 덩치가 산만한 곰 한 마리가 서 있었으니 정말 많이 놀랐다며 넋이 나가 있었어요. 결국 제가 그 동네를 휩쓸고 다니던 도둑을 잡은 게 돼서 경찰서에서 주는 상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경찰서에 수빈이 사촌오빠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수빈이 사촌오빠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자초지종까지 말하게 됐답니다. 제 말을 듣던 수빈이 사촌오빠가 제게 바로 매제라는 말까지 하며 한박 웃음을 지었다 보니 쑥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수빈이 사촌오빠는 제게 호의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촌오빠가 수빈이 아버지에게 제 이야기를 했던 모양으로 며칠 후 수빈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준아, 너 혹시 거기서 도둑 잡았어? 수빈이 네가 어떻게 알았어? 사촌오빠한테 들었지. 사실 사촌오빠도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아빠 권유로 경찰 공무원 시험 봤거든. 그래서 거기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너를 봤다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던 모양이야. 네가 도둑까지 잡았다고 말이야. 그냥 공부하고 있는데 집에 강아지 혼자 있는 줄 알고 도둑이 들어왔더라고. 그런데 강아지는커녕 운동으로 다져진 곰 한 마리가 있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 얼떨결에 도둑까지 잡았네. 강아지? 암튼 근데 그 도둑 말이야. 오히려 우리한테 은인이 된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도둑을 때려잡았다고 사촌오빠가 전화를 했는데 네 칭찬을 엄청 많이 했거든. 그 도둑이 너한테 반항 한번 못 해보고 단번에 제압당했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너 같은 사윗감이라면 아무 걱정할 것도 없겠다는 말까지 한 모양이야. 평소 아빠랑 사촌오빠 사이가 엄청 좋거든. 그러다 보니 엄마 말로는 아빠가 자랑스레 엄마한테 네 얘기를 한 모양이야. 정말로 아버님이 그러셨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엄마한테 네가 맨손으로 도둑까지 잡았다면서 그때 찾아왔을 때 눈빛 보면서 보통이 아닌 줄 알았는데 역시나 아빠 눈이 틀리지 않았다고 했더나 봐. 내가 볼 때는 그 도둑이 오히려 은인이 된 거 있지? 수빈이가 잔뜩 들뜬 목소리로 한동안 말을 했습니다. 수빈이 말을 듣는 내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고 그 뒤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았던 것인지 공무원 시험에 단번에 합격을 했어요. 물론 운도 따랐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루에 5시간도 안 자고 공부를 했으니 나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당당하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고 수빈이 아버지가 두 손 벌려 환영해 주셨어요. 그때 나를 찾아왔을 때 눈빛이 범상치가 않더니만 기어코 해냈구만. 수빈이만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9급 합격했지만 앞으로 더 공부해서 7급도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7급까지? 공부해보니까 앉아있는 건 자신이 있더라고요. 이왕 한 거 7급도 도전해볼까 합니다. 사람이 믿음직스러운 게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 아주 마음에 들어. 돌처럼 차갑기만 하던 수빈이 아버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시종일관 한바구음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처가댁에 가면 귀인 대접을 받고 있답니다. 문득 며칠 전에도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할머니께서 반갑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강아지 잘 지내고 있지? 수빈이랑 같이 내려오면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같이 내려와. 우리 강아지가 벌써 결혼도 하고 이제 할미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할머니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의 강아지 소리가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는데요. 항상 제가 잘 되기만을 바라던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으로 인해 제가 이토록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